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기둥에 관련된, 다시 말하면 각기둥이라든지 원기둥, 이렇게 기둥에 관련된 건널비에 대한 문제를 다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뿌리라든지 구 같은 경우도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준비를 할 테니까요. 오늘은 기둥에 관한 건널비 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보기 전에 건널비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건널비라는 건 말 그대로 겉으로 둘러싸져 있는, 다시 말하면 겉으로 내가 보이는 면의 넓이를 다 더한 것을 우리는 건널비라고 해요. 그래서 건널비를 구할 때는 내가 보이는 면의 넓이를 다 더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직육면체의 건널비인데요.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 같은 경우는 전개도를 펴서 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전개도를 피면, 사실 선생님이 그림을 좀 못 그리긴 하지만 이렇게 펴볼게요, 여러분. 벌써부터 이상하다. 자, 옆면 이렇게 피면은 총 4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거고, 물론 여기 점선이긴 하지만 그게 지금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붙일게요. 자, 이렇게 위아래로 밑면이 이렇게 2개 존재하겠죠. 자, 그럼 길이를 한번 이제 채워놔 볼게요. 여기가 바로 4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될 거예요?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면의 부분에 있어서의 길이를 볼 건데, 바로 여기는 뭐가 될 거예요, 여러분?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4가 되고, 그 다음에 3이 되고, 또 얘가 뭐가 돼요? 4가 되고, 얘가 3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왜 이렇게 전개도를 피냐면, 물론 각각의 총 6개의 면을 따로따로 구해서 넓이를 구해도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개로 피면 옆면이 하나의 직사각형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구해주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밑면의 넓이 같은 경우 구해볼게요. 자, 밑면의 넓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돼요, 여러분? 4 곱하기 3에서 얼마로 떨어져요? 12가 되죠. 그런데 이 밑면이 몇 개 있을 거니까? 2개 있을 거니까 이따 다시 한번 2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면의 넓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옆면의 넓이는, 그쵸? 여기 세로가 6이고, 가로가 결국에는 총 몇이 돼요? 여기가, 그쵸? 14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 곱하기 14로 옆면의 넓이를 한 번에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84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밑면 12짜리가 2개 있으니까 12 곱하기 2 해주고, 그 다음에 옆면 84를 더해주면 총 건널비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24 더하기 84 해가지고 총 얼마? 108이다 라고 해서 답은 108제곱센티미터라 라고 이렇게 답을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얘가 건널비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인 직육면체 건널비 문제였는데, 이 직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전개도를 펴서 우리가 구해주는 게 제일 빠르더라. 요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지금 이 입체도형은 뭐가 될까요? 바로 밑면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무슨 기둥이 될 거예요? 그렇죠, 삼각기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우리가 굳이 삼각기둥으로 다시 입체도형을 그려서 건널비를 구해줄 필요가 없죠. 왜? 전개도를 알려줬으면 그냥 전개도 그대로 우리가 건널비를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요.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일단 밑면의 넓이를 구해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 자, 그럼 첫 번째 밑면의 넓이를 구할 건데, 밑면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요 밑변이랑 높이를 곱해가지고 2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5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게 밑면 하나의 넓이가 돼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요렇게 약분이 되면서 밑면 하나의 넓이가 얼마예요? 그쵸? 여기의 넓이가 지금 30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옆면의 넓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옆면의 넓이는 보면은 물론 면이 3개긴 하지만 우리가 전개도로 폈을 때 하나의 직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요 하나의 직사각형으로 면을 구해주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쉽겠죠. 자, 그러면 센치만 잘 채워가면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는 10이라는 건 알고 있고, 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전개도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이니까 1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센치가 될 거예요? 그쵸? 5cm가 될 거죠. 그러니까 총 우리가 지금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뭐가 돼요? 5랑 10이랑 13을 더해서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그쵸? 3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옆면의 넓이 같은 경우는 가로 30에다가 세로 10이 되니까 총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300이 되죠. 그럼 이제 밑면과 옆면을 다 구했으니까 건널비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밑면 30이 일단 몇 개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 두 개 있으니까 2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옆면의 넓이 우리가 구한 거 얼마? 300을 더해줘서 총, 자, 60 더하기 300으로 해가지고 얼마가 됩니까? 360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360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다라고 이렇게 단위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2번 문제는요, 여러분, 원기둥에 관한 문제예요. 원기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건널비를 구할 때 우리가 전개도를 펴가지고 우리가 구해주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기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가지고 왔어요. 자, 하나하나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의 길이를 먼저 찾으라고 1번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시다. 자, 지금 이 노란색 원기둥을 폈더니, 즉 전개도가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길이 찾아볼게요. 너무 쉽다. 일단 기역은 당연히 밑면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 몇 cm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cm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2cm입니다. 이렇게 채워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살짝 건너갈게요, 여러분. 디귿부터 합시다. 디귿은 당연히 몇이 돼요? 그쵸? 여기 부분이니까 그대로 몇 cm가 될 거예요, 여러분? 5cm가 될 거예요. 그래서 디귿까지 채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니은을 넘어간 이유는 니은을 안 가르쳐주겠다는 게 아니고 니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니은을 볼게요, 여러분. 지금 요 니은의 길이는요, 우리가 요 니은의 길이는 뭐랑 같을까요, 여러분? 여기. 바로 그렇죠. 이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 전개도를 다시 이렇게 조립을 하면 요 원기둥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얘를 조립하면 당연히 이 니은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만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기둥의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원주와 같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 우리가 요걸 다시 이렇게 입체도형으로 만들면 요 니은이 그대로 여기와 만나게 될 거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여러분. 이 니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밑면에 뭐와 같다고? 그치? 둘레 원주와 같다고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반지름이 2였으니까 우리가 원주는 어떻게 구했어요, 여러분? 2파이r로 구했죠? 그러니까 반지름에다 2를 곱해서 뭐 했어? 파이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몇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4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4파이 센티미터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의 목적지, 바로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해보자 이거죠. 그럼 똑같이 하면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당연히 누구가 있을 거니까, 밑면이 있을 거니까 밑면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자, 요 밑면의 넓이는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으로 들어가서 반지름이 2기 때문에 몇 파이? 그렇죠. 4파이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옆면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네요. 자, 옆면의 넓이는 방금 우리가 가로가 몇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4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4파이랑 5를 곱해서 몇 파이가 나옵니까? 그렇죠. 20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밑면 4파이가 총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고 옆면 20파이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8파이에다가 20파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총 몇 파이가 됩니까? 28파이가 돼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써주면 돼? 여기다 써주면 되겠다. 28파이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라고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원기둥의 건널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른 건 없었어요. 자, 다 똑같은데 여기 우리가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바로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아래 그림의 직사각형 ABCD를 자, 여기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뭐야? 선분 AB를 무슨 축으로 했어요, 여러분? 회전축으로 한대요. 그래서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선분 AB를 회전축으로 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짱이니까 문제가 갑이야, 그죠? 자, 요렇게 얘를 회전축으로 해서 요렇게 한 바퀴 휙 돌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생기는
생기는 입체 도형은 일단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전체에서 배웠죠? 자, 얘를 축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뭐만 찾으면 된다 했어요? 꼭지점만 찾아서 돌려주면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요 꼭지점을 찾아서 요렇게 돌려주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모양이 왜 이럴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C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돌려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무슨 모양이 될 거예요? 원기둥이 되겠죠? 그림 장난 아니다. 미쳤나봐요,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그치만 이번 단어는 회전체보다는 건널비 단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원기둥이 됐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 미안해요, 봐주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원기둥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원기둥에 뭘 구하라고 지금 문제에서 되어 있나요? 건널비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한 거랑 똑같겠죠, 여러분. 전개도로 한번 펴볼게요. 아이고야, 오늘은 그림이 참 많이 나오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전개도를 피면 옆면이 이런 직사각형 모양에다가 그 다음에 밑면은 이렇게 원 두 개가 똑같이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가로랜다. 여기 길이를 한번 채워볼게요. 일단 밑면의 반지름은 몇 cm? 3cm 채워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4cm니까 4를 채워놔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선생님 뭐라 그랬죠? 그쵸? 이 부분이죠, 여러분. 바로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뭐와 같다? 요 밑면의 둘레, 즉 원주의 길이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3이니까 2파이r로 해서 여기가 몇 파이가 되겠어요, 여러분? 6파이가 되겠네요. 아하, 그럼 우리가 이제 길이를 다 땄으니까 건널비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는 밑면부터 가봅시다. 자, 밑면의 넓이는 당연히 파이 r제곱으로 몇 파이가 될 거고요, 여러분? 9파이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옆면을 볼게요. 자, 옆면 같은 경우는 그쵸? 4랑 6파이를 곱해서 몇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4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밑면 9파이가 두 개니까 9파이에다가 2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 24파이 가지고 와서 총 18파이에다가 24파이를 더해주니까 몇 파이가 되겠네요, 여러분? 그쵸? 42파이가 되겠더라. 그래서 답은 42파이 제곱 센티미터다라고 해서 이렇게 단위까지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죠? 조금 응용 문제긴 했는데요, 여러분. 얘도 우리가 회전체의 연장선으로 해서 건널비까지 들어온 거거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요번에는 조금 응용된 상태의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데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건널비라는 거 내가 겉으로 보이는 면의 넓이를 다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 개념만 안고 가세요. 그러면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아래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 이제 원기둥을 반으로 쪼갠 형태예요. 근데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한단 말이죠. 근데 다른 거 없어요. 뭐야? 그냥 건널비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면의 넓이를 다 가지고 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눈으로 뭐가 보이세요? 그쵸? 이렇게 밑면이 보이시죠? 여기랑 밑면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물론 얘 따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일단 반으로 쪼갠 거기 때문에 요 한 덩이가 반원일 거예요. 그러면 반원 요 두 개가 합쳐지면 당연히 뭐가 될 거예요? 하나의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밑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론 따로따로 반원의 넓이를 구해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되겠더라? 얘하고 얘를 합치면 어차피 하나의 원이 될 테니까 그냥 하나의 원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요 밑면을 하나의 원의 넓이로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지름이 6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 하나의 원의 넓이니까 총 몇 파이가 되겠어요? 일단 9파이가 된다라는 거에서 일단 요 밑면 두 개는 우리가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요 밑에, 이 밑에 지금 이렇게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의 이해 돕기 위해서. 말도 안 나와.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요렇게 여러분 요 지금 사각형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지금 바닥이랑 맞물려 있는 요게 직사각형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 직사각형의 넓이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가로가 6이었고 세로가 12였으니까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는 6 곱하기 12에서 72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뭐 남았냐면요. 여기 부분 남았죠.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이렇게 덮여있는 부분의 면이 남았잖아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만 우리가 딱 가지고 와서 전개도로 딱 뗐을 때 얘를 이렇게 피면은 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쵸? 이렇게 사각형이 될 거예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펴질 건데 그거 그대로 길이 갖고 와봅시다. 일단 여기의 길이가 10이니까 여기가 1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요 가로의 길인데 요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갖고 올 거냐? 바로 보세요, 여러분. 여기의 길이는 바로 여기가 되잖아요. 여기. 됐나요? 그러니까 아하, 지금 지름이 6cm짜리인 원의 둘레 딱 반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길이는 우리가 지름이 6이었으니까 이 전체 원의 둘레가 6파이였을 거죠. 근데 그 6파이에 딱 반띵이니까 여기가 몇 파이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쵸? 3파이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둥구스름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돼요, 여러분? 3파이 곱하기 12에서 총 36파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이는 면의 넓이를 다 구했으니까 요거랑 이것만 다 뭐 해주면 돼요, 여러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총 얘네들을 다 더하면 파이끼리 더해서 45파이 플러스 70이다 이렇게 적어주고 여러분 여기 이제 가로 쳐주고 제곱 센티미터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러분? 조금 이제는 응용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텐데 그림을 보고 파악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조금 더 이제 응용된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직류면체에서 작은 직류면체를 잘라낸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모양인지는 아시죠? 원래 이렇게 직류면체가 있었는데 여기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런 모양이 된 건데 사실 그랬던 저랬던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뭘 구할 거기 때문에 건널비를 구할 거기 때문에 이 입체도형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면의 넓이를 다 갖다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개념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여러분 조금 헷갈려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그림을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말은 맨날 쉽게 하죠, 선생님이.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게 어렵죠, 여러분. 어쨌든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일단 하나하나 지금 차근차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밑면부터 이제 처리를 할까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밑면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밑면? 여기를 처리를 할 건데 여러분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딱 원하는 사각형의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요. 요렇게 쪼개서 요렇게 나눈 다음에 여기 1번이랑 여기 2번 해가지고 따로따로 구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 여기의 길이가 몇인지 보면 7이랑 3이랑 이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그대로 10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 부분 먼저 왼쪽 사각형을 먼저 할게요. 그럼 10이랑 6을 곱해서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쵸, 6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지금 여기가 지금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가 지금 2라고 알려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3이잖아요. 그럼 2 곱하기 3에서 여기가 얼마예요? 6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 지금 일단 밑면의 넓이 하나가 얼마예요? 66인데 여러분 이게 사실 요 밑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66이 두 개 있으니까 132다라고 해서 일단 우리가 밑에 두 개를 처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헷갈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요거 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먼저 구해볼 거냐면 그쵸, 여기를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그러면 10 곱하기 6이니까 당연히 여기 얼마예요? 그렇죠, 60이 되겠죠. 그럼 여기 60 이렇게 갖고 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얘하고 마주보고 있는 여기 구해볼까요? 여기? 여기 여기랑 마주보는 이쪽. 자, 그러면 요 사각형 여기를 구할 거예요. 그죠? 보이세요, 여러분? 자, 그럼 얘 그대로 이제 갖고 오면 되는데 여기 지금 얘는 얼마예요, 여러분? 지금 6이랑 얼마랑? 그쵸? 2랑 더해서 여기가 그대로 얼마가 됐어요? 우리가 8이 됐죠, 여러분? 왜냐면 여기 6이고 여기 2니까 그대로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10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8 곱하기 10해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리니까 여러분 요거 지워볼게요. 또 이렇게 지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남았냐면 지금 방금 요거 밑면 했고요.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거랑 뒤에 보이는 건 했어. 그럼 이제 옆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옆에 요거 보이세요? 요거를 일단 처리합시다. 그럼 이쪽에 이제 보이니까 10 곱하기 얼마예요? 지금 여기의 길이가 여러분 그대로 아까 10이었잖아요. 그래서 10 곱하기 10 해서 얼마가 될 거예요? 100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쪽은 됐는데 이쪽이 문제잖아요. 그럼 이쪽을 지금 잘 볼 건데, 이거 좀 지워볼게요, 여러분. 이쪽은 지금 선생님 그려볼게요, 여러분. 얘랑 두 동강이 나면서 옆에서 보면 여기가 되죠, 여러분. 요렇게. 됐나요? 근데 여러분 사실 얘를 우리가 하나로 이 지금 요 앞에 튀어나와 있는 빨간색을 뒤로 민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길이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총 몇이 되고 10이 되고 그 다음 여기 길이는 아까 뭐였으니까 10이었으니까 10 곱하기 10 해서 여기도 뭐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100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 아까 한 번에 구한 거죠. 여기 면이랑 여기 면을 일직선상에 맞춘다라고 해서 7이랑 3 해가지고 가로 10, 그 다음 세로 10 해서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다 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가 빠졌냐면 지금 이쪽 면에서 하나 간과한 게 있어요. 바로 여기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그쵸? 여기가 지금 우리가 쪼개면서 새로 생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가 마지막 6번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2였고 여기가 10이었으니까 바로 얼마가 되는 거? 2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뭐 해주면 되겠더라? 더해주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보이는 면의 넓이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럼 하나씩 더 해볼까요, 여러분? 자, 일단 식을 써보면 132랑 60이랑 80이랑 100이랑 20이랑 더 더하겠죠?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49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92 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응용된 문제인데 건널비는 말 그대로 겉으로 보여지는 면의 넓이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 이렇게 쪼개서 봐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자, 이 유형도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원기둥인데 여기 가운데를 뚫은 거예요. 여기 가운데를 뚫었을 때 이 아이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뚫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밑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지금 도너츠처럼 이렇게 되겠죠? 밑면의 모양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밑면의 모양을 보면 밑면 같은 경우는 그쵸? 요렇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여기의 면을 구해주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도너츠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전체 큰 원에서 여기 안에 있는 원의 넓이를 뭐 해주면 될까요?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전체 큰 원의 반지름이 몇이라고 알려줬어요. 요만큼이 2고 이만큼이 3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림이 조금 조금 흐릿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가 2고 여러분 여기가 3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지금 얼마가 되겠어요? 여러분 색깔을 바꿔서 표시해보면 그렇죠. 요만큼이 지금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몇 파이에서 25파이에서 지금 요만큼은 몇이었으니까 여러분 반지름 2였으니까 4파이를 빼서 21파이가 밑면의 넓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밑면 이따 이제 2배 하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의 넓이일까요, 여러분? 옆면의 넓이겠죠. 자, 옆면의 넓이를 봐야 되는데 옆면의 넓이를 일단 봅시다, 여러분. 어쨌든 여기 이렇게 둥그렇게 쌓여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옆면의 넓이 우리가 하면 돼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요렇게 지금 요 겉에 요 원 이거 둘러싸여 있는 옆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당연히 몇일 거고 10일 거고 지금 여기 여러분 여기 요 가로의 길이가 당연히 이 큰 원에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쵸? 둘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지름이 오니까 여기 몇 파이를 들어와서 10파이로 들어와서 100파이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 지금 추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옆면은 우리가 지금 여길 뚫었잖아요. 아까 여길 뚫으면서 내가 봤을 때 여기 여러분 보세요. 그럼 여기 안에도 당연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도 여러분들이 구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합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얘도 그대로 피면 돼요. 왜냐면 안에 그대로 원기둥이잖아요. 원기둥이 안으로 하나 더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속에 보이는 부분도 당연히 옆면을 피면은 사각형이 되겠죠. 자, 근데 길이는 좀 다를 거예요. 일단 높이는 당연히 10으로 같을 거고요. 이번에 여기의 가로의 길이는 어디와 같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좀 색깔을 바꿔서 여기의 가로의 길이는 그쵸? 여기와 같겠죠. 여기 안에 원의 둘레랑 같을 거잖아요. 그러면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는 몇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쵸? 4파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금 안에 보이는 넓이가 40파이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구해봅시다. 밑면 21파이가 몇 개 있으니까 위아래로 2개 있으니까 2를 곱해주고 겉에 제일 바깥쪽에 둘러싸여 있는 옆넓이 100파이에다가 안으로 우리가 뚫려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에 넓이 몇 파이? 40파이를 더해줘서 총 이거 계산해주면 42파이, 그 다음에 100파이, 그 다음에 40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총 몇일까요? 그쵸, 아이고 목소리도 안 나요. 182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82파이 제곱센치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달아주시면 될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기둥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각기둥, 원기둥에 관련된 건널비에 대한 핵심 유형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사실 뿔이랑 굴을 다 같이 갖고 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지고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 하실까봐 끊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뿔, 그리고 구까지 해가지고 또 건널비에 대한 문제 유형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